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진짜 오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시 기디도 트레이드가 됐고, 알렉스 카루소도 또 팀을 옮겼고, 말링 몽크도 연장 계약 맺고, JJ 레딕 감독은 레이커스를 또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터지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번 여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크리스 폴, 또 케본 루니, GP2, 클레이 탐슨까지, 또 다리오 샤리치도 마찬가지고 팀을 떠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플레이 옵션을 지니고 있었던 게리 페이튼 2세가 옵트인, 결국 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그 계약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시즌 $910만 9.1미를 받고 1년 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제히 보도를 했었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NBA 챔피언 게리 페이튼 2세가 9.1밀에 달하는 플레이 옵션을 실행했습니다. 실행하지 않았다면 NBA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건데 자유계약 시장에 나가기에는 본인이 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 게리 페이튼 2세는 지난 시즌 44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만약에 내가 70경기 정도 뛰면서 팀의 성공에 일조하고 내 기록도 괜찮았다면 1년이라도 어릴 때 옵트아웃해서 내가 FA의 자격을 얻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 르브론 제임스처럼. 르브론 제임스는 옵트아웃, 그리고 GP2는 옵트인인데 내가 건강을 발휘하지 못했고 퍼포먼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시장 나갔을 때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게리 페이튼 2세가 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이번 여름에 그래 클레이 탐슨도 그렇고 폴 조지도 그렇고 게리 해리스도 그렇고 내 포지션에 은근히 FA 선수들이 많네. 그러면 다음 시즌을 노려봐야겠다 라는 판단으로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게리 페이튼 2세는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44경기 출전이니까 출석률이 진짜 50%를 간 넘는 수준이었고요. 평균 득점 5.5득점, 2.6 리바운드, 1.1 어시스트. 1차 스탯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GP2의 위력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겠죠. 바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2022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이제 이양받은 거고요. 그리고 게리 페이튼 2세는 2022-23 시즌 미드 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서 골든스테이트로 복귀했습니다. 제임스 와이즈먼이 결국은 디트로이트로 가게 됐고요. 게리 페이튼 2세는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좀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근히 게리 페이튼 2세의 9.1mm 은근히가 아니죠. 워리어스처럼 사지세를 많이 내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9.1mm 아낌으로 해서 단순히 9.1mm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셈인데 저는 이제 정확히 의중을 모르고 이건 내피셜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게리 페이튼 2세가 팀 입장에서는 옵트아웃 하길 바라지 않았을까. 왜냐면 9.1mm 일단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옵트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물론 게리 페이튼 2세가 옵트인을 했다고 해서 워리어스가 게리 페이튼 2세를 100% 안고 가리라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9.1mm이기 때문에 또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게리 페이튼 2세가 사실 다음 시즌까지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100% 시즌을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자, 혹은 게리 페이튼 2세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게리 페이튼 2세의 미래는 사실 불투명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트레이닝 캠프 프리시즌은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역시나 게리 페이튼 2세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와 허슬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좀 살펴보자면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 GP2가 뛰었던 680분 동안 넷 레이팅이 5.8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워리어스에서 팀 내 두 번째였습니다. 넷 레이팅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했었고 GP2가 플로우에 있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그만큼의 이득을 얻었다는 뜻인데 또 시즌 누적 플러스 마이너스 득점도 플러스 8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GP2는 뛰기만 하면 좋은 선수인데 부상이 잦다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종아리 염좌 때문에 11월부터 12월까지 13경기 연속 나서지 못했고요. 1월부터 2월까지는 16경기 연속 왼쪽 햄스트링 염좌 때문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GP2가 1월에 입었던 부상 당시에 GP2의 장면을 보시면 엄청나게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 퇴장을 하죠. 엑싯 인터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GP2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시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P2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2023년 2월에 미드 시즌 트레이드로 왔을 때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24경기 중에 GP2를 66경기밖에 활용하지 못했어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GP2와 연장 계약을 맺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맺는다면 팀 입장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고, GP2 입장에서는 큰 돈을 많이 만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1년 지나고 나서 FA로 남는 수가 있겠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닌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당시에는 3년 한 26밀 정도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도 나오지만 게리 페이튼 2세 124경기 가운데 66경기 출장에 그쳤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그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높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또 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클레이 탐슨과 연장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맺지 않거나, 그리고 크리스 폴과 케번 루니를 포기한다면 샐러리가 상당히 널널해집니다.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주의 생각은 세컨 에이프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사치세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케번 루니 역시도 크리스 폴에 이어서 워리어스와 이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GP2입니다. 커리어 통산 208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늦가기 데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부상이 너무나 잦았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플로어에 있을 때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24경기 뛰었는데 플레이오프 야투 성공률이 무려 66.3%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24경기 16.5분이면 저는 샘플이 꽤 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그런데 16.5분 뛰면서 리바운드가 3.4개고, 그리고 득점 자체가 워낙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야투 성공률이 66.3%, 특히나 GP2처럼 키가 작은 선수에게 저 정도 야투 때려 맞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의 스킴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한 선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P2는 아주 매너가 좋은 선수기도 하죠. 팬 있어? 팬 있으면 내가 사인해 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GP2가 사실 제가 이번에 체스 센터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인기가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긴 하지만 유니폼이 많이 팔리는 선수는 아니죠. 그런데 본인 유니폼을 입은 팬들에게 굉장히 감동하고 사인해 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인성이 좋은 선수고, 또 아주 입이 거칠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또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레이 탐슨이죠. 자, 클레이 탐슨이 얼마 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인스타그램을 언팔하고 또 우승 사진까지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레이 탐슨에게 2년 연장 계약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2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스테픈 커리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맞기 때문이죠. 클레이 탐슨에게 2년이 아닌 3년. 클레이 탐슨은 FA 시장에서 최소 3년 규모의 연장 계약을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기간의 차이가 노장들에겐 큽니다.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게 NBA 베테랑들의 공통점이죠.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왜 클레이 탐슨에게 그래 연평균 낮추고 3년을 하면 되는데 왜 2년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의 팀이에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계약이 2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은 3년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드레먼드 그린은 또 커리보다는 좀 어린 선수고, 그리고 커리와 탐슨은 또 실과 바늘이니까 스테픈 커리의 계약 기간과 맞추고 싶어 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레이 탐슨에게 2년 50밀, 2년 60밀을 주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시장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전에 클레이 탐슨에게 2년 48밀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도 클레이 탐슨은 반등하지 못했으니 저는 금액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 2년 한 40밀 전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협상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좋아하시는 팬들 가운데 클레이 탐슨과 또 계약을 맺길 원하는 팬들께서는 이번에 새롭게 바뀐 룰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NBA 파이널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본인들이 보유한 자유계약 선수들과는 먼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오는 7월 1일부터 NBA의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워리어스가 클레이 탐슨과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클레이 탐슨은 최소 3년, 그리고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와의 계약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최소 1년이라 하더라도 입장 차이를 저는 좁히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 30일 한 달 정도, 3주 정도 전이긴 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식에 능통한 앤서니 슬레이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클레이 탐슨과 워리어스의 연장 계약을 놓고는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클레이 탐슨은 계속해서 뭐 불만을 내비쳐왔고 또 때마침 클레이 탐슨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올랜도 매직 같은 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클레이 탐슨에게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선지를 옮길 수 있는 대안이 풍부하다. 이게 저는 협상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계약 현황입니다. 자, 스테픈 커리는 다음 시즌에 55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25-26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자, 크리스 폴은 워리어스 이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가 2026-27 시즌에 플레이 옵션, 즉 25-26 시즌까지는 풀 개런티입니다. 드레먼드 그린도 마찬가지죠. 앤드루 위긴스와 계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2025-26 시즌까지는 풀 보장, 26-27 시즌에는 플레이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GP2는 이번에 옵트인을 하면서 남게 됐고, 그리고 케번 루니는 8밀이지만 보장은 3밀밖에 안 돼요. 자, 나머지 뭐 쿠민과 모제스 무디는 이번 오프시즌에 연장 계약 자격이 있고, 포젬스키,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당연히 키워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클레이 탐슨의 연봉이 다시 잡히느냐, 아니면 클레이 탐슨이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팀을 떠날 것이냐에 따라서 캡 룸, 팀 샐러리, 그 다음에 럭셔리 텍스 룸, 세컨 에이프런 룸,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네, 아주 워리어스의 이번 여름이 중요한 이유죠. 자,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뭐 근황 사진을 올리니까 또 이제 일부 악플러들이 이런 포스트 올리기 전에 네가 플레인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에서 야투 10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고 무득점 한 거는 알고 있어?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은 알 거야 라고 굉장히 또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클레이 탐슨은 대중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척 하지만 굉장히 악플에 상처받고 그리고 발끈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뭐 어떤 계약을 맺던 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마지막 경기가 플레인 토너먼트 야투 10개 던져서 빵개 무득점이라면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도 좀 쓸쓸할 것 같긴 해요. 전성기에 그렇게 빠르고 3점을 잘 쏘고 수비를 잘했던 선수였는데 커리어 마지막 워리어스와 함께 했던 경기가 그런 식으로 끝나기는 원치 않겠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바하마 대표팀과 같이 훈련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릭 고든, 버디 힐드, 디안드레 에이튼 등등이 있죠. 에릭 고든은 미국 대표팀으로도 뛴 적이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바하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표팀은 에릭 고든의 바하마 대표팀 출전을 이미 허락했었죠.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버디 힐드는 완전히 찐 바하마인이고, 클레이 탐슨은 아버지인 마이클 탐슨이 바하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하마 대표팀으로 출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만 미국 대표팀이 불허했어요. 일단은 클레이 탐슨이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국제무대에 여러 번 참가도 했었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 사실 뭐 에릭 고든이나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축구와 다르게 농구는 설령 이 대표팀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뭐 이 선수가 좀 노쇠했거나 하면 그 나라와 인연이 있는 조상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부모님이 그쪽 사람이면 대부분은 그 팀에서 또 뛰게끔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릭 고든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표팀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클레이 탐슨은 뭐 아무래도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뭐 금메달을 딴 적도 있고 국제 무대에 많이 참가를 했다 보니까 대표팀 참가, 바하마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국제 무대에 참가하는 것 자체는 불허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클레이 탐슨은 FA 계약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이 있지만 또 바하마 대표팀에서 함께 몸도 만들고 본인이 또 좋아하는 그런 일상을 즐기면서 지금 있는 듯 보입니다. 다만 워리어스의 2년 계약 제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FA 시장에서 본인의 가치를 또 시험할 테고, 이 말인즉슨 워리어스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GP2가 옵트인을 했고 클레이 탐슨에게 2년 계약을 제시한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클레이 탐슨이 과연 워리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13년 만에 워리어스와 이별을 할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GP2의 옵트인으로 인해서 또 크리스 폴과 케번 루니의 이 계약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러모로 워리어스에게 이번 여름은 사실 굉장히 뭐 유쾌하다기보다는 어려운 과제, 산적한 과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워리어스의 또 행보도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